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정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을 조건으로 하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보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대통령실도 비판적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힘 내부에서는 의견이 쫙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소장파를 중심으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도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의원 특검 반대하는데 이들 반대하는 당권 후보자들 무엇이 당을 위한 길인가?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제3자가 추진하는 특검, 그러니까 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추천하는 최상병 특검법 중지안을 24일 들고 나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와 고민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내놓은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 원내대표의 중재안은 대한변협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법원장 추천보다 훨씬 더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게 천 원내대표의 주장인데 결국은 이제 3자 추천론이 나름대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김재섭 의원도 그렇고 수도권의 원외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에 천하람 의원이 낸 수정안 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안처럼 제3자 특검이 충분히 좀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친윤계 나머지 3명의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요즘 특검법을 많이 발의하는데 여론에 따라간다면 한동훈 특검도 받을 것이냐 이렇게 물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얼치기 후보는 벌써부터 현 정권을 흔드는구나. 본인 특검 받을 준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제3자 특검법 제안. 또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나서 또 그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런 또 충돌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이 과연 이 안을 받을까?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김준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우리 천하람 개혁신당의 예. 원내대표가 너무나 합리적인 안을 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예를 든 형식이 이제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다가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소를 하기 위한 검사 추천을 하고 또 재판도 한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과거에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특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점 치열하다 보니까 상대가 문제가 되는 즉 국민의힘이나 여당의 누군가가 문제가 될 때 특검할 때는 야당이 추천하는 형식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고 이번에도 그걸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그걸 다 맹분으로 야당이 추천한 특검 받을 수 없다 이야기고 하나는 또 계속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마치 특검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장한 그 특검이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다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반대하는데 이런 반대의 명분을 뺏어오면서 국민 누구나 대다수가 이 최병 특검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천하람 원내대표의 제안처럼 대한변협과 일일 상시 브리핑 체제에 대한 약간의 수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민주당이 안 받을 이유도 없고 또 가감 이에 대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이 아주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특검이 이제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거였는데 그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자체 추천하는 걸로. 근데 저는 김준수 단장님께서 아무래도 개혁신당 소속이다 보니까 이 안을 합리적이라고 평가해 주셨지만 전혀 합리적인 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법원장 추천은 제가 반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고요. 지금 총 개별 특검법이 13번 있었거든요. 그중에 성공한 특검이 딱 2개입니다. 그 2가지가 박근혜 최순실 특검하고요. 드루킹 특검입니다. 근데 그 2가지 특검의 법안을 보시면요. 다 비교섭 단체라고도 안 돼 있고 아예 그 당명을 넣어놨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드루킹 특검 때는
자유한국당, 뭐 평화정의 모임까지 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지금의 법안은 그때랑 비슷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추천한다.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변호사협회 이러니까는 마치 삼자적이고 공정해 보이잖아요. 변호사협회가 이 법조 카르텔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법조 카르텔로 다 묶여있는 관계라는 것이고, 제가 단적인 일 하나 들어드리면 전임 변협 회장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임 변협 회장이 2003년 9월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장관급 자리 받아서 간 분입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당적 보유를 못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협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 간부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번에 박상수 그 인천 서구당협 위원장, 이분이 부협회장 하다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줄 서가지고 인재영이 미로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공정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혁신당에서 이런 식으로 변협에 대해서 저는 천하람 그 원내대표가 변협에서 임원까지 했거든요. 2019년부터 20년까지 변협에서 법제 이사까지 지낸 분인데 변협의 사정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저도 변호사협회 사정을 좀 압니다. 근데 어떻게 변협에다가 추천을 맡기면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이게 합리적이고 균형이 있다? 저는 완전히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당에게 저는 추천권을 주는 건 당연히 맞고요. 박근혜 최순실 특검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민주당의 독주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석수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야7당 특검 추천위원회를 먼저 열어가지고 야7당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개혁신당은 여당인지 야당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 그건 자유죠. 근데 나머지 야당들이 들어와서 비토권만 가지고 콩클럽의 방식으로 각자 후보들을 낸 다음에 거부권을 통해서 조율을 하면 충분히 2 내지 3배수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야당 추천위원회가 공동으로 선임하는 후보군들, 이걸 내세워서 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아까 왜 성공한 특검 2가지밖에 고를 수가 없었냐면 변협회장과 대법원장이 특검 무지하게 많이 추천했습니다. 이 성공한 특검 2번을 빼면 11번, 실패한 11번은 다 대법원장 4번, 변호사협회 회장 7번 추천했거든요. 다 실패했어요. 특검 이름도 모르잖아요. 특별검사 이름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실패한 사례를 모범 사례처럼 이야기하느냐, 이게 문제고요. 이거 성공하기 위해서는 야당이라고 하는 법조 카르텔과 무관한 그룹에서, 정치 권력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민의를 담는 저는 특검이다. 그리고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저는 변협회장이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저는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두 분 의원님께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이제 3자 추천이 뭐 성공이다 실패다 그런 건 우리 구체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지금 댓글을 보면 한동훈과 윤 대통령은 같은 팀이기 때문에 제3자 추천 특검법 제안은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다, 이런 또 희한한 의견을 주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제 사파전인데 결국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한 특검을 놓고 제3자가 됐건 아니건 또 반대 진영에서는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정권 몰락을 재촉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딱 또 판이 갈라지고 있잖아요. 요게 경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걸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천하람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 의제를 주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차라리 지금 이제 상임위 문제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특검 형국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국민의힘 안도 없이 그냥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가 당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하여 천하람 의원이 한동훈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전략적으로는 시간 끌기 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2주년 때 말씀하신 대로 7월 말 8월까지 공수처 수사 끝나면 그게 미진할 경우 나 특검 받겠다. 그래서 그 특검 안을 가지고 예를 들면 1472로 민주당 안으로 특검이 진행되는 거 하고 한동훈 안과 천하람 안이 하고 민주당 안이 같이 붙으면 시간은 더 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더 끌면 사실은 이게 올 7월이면 1년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정보법상의 여러 가지 기록이나 이것들이 다 구해낼 수도 없어요. 저는 전략적으로 보면 이것이 특검의 진정성보다는 일단 이렇게 안을 내므로 인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아니고, 또 당내에서 경선에서는 저 사람 아무런 안이 없다, 무조건 뭐 원팀이라고 원희룡 뭐 나경원 해봤자 안 된다는 대통령 눈치만 봤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태각하고 어떻게
이 특검을 그리고 또 저기 한동훈 자체가 얘기한 것은 물론 뭐 저기 나경원 의원은 순진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국민의 70%가 지지하는 안을 국민의힘 전체가 반대하는 거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주도권은 한동훈이 지는 네. 패다 그렇게 봅니다. 자, 진수현님.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이 후보가 이슈를 주도하면서 어쨌든 중심에 선 그 모양은 됐어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속내에는 시간 끌기 뭐 의도가 있었든 어쨌든지 간에 국민의힘 그 당권 주자의 입에서 특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나왔다는 거는 매우 그 반가운 일이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인데 저는 김영주 의원께서 이게 시간 끌기 용이라고 하는데 시간 끌기 용이 됐든 어쨌든 저는 지금 중요한 거는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현실화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뭐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이 모두 반대한다든지 뭐 그래서 이게 다시 민주당의 독주로 입법 독주에 의해서 통과됐다고 쳐요. 그러면 당연히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고 거부권 행사하고 돌아온 그 안이 계속 그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했을 때 국민의힘으로부터는 그 8표의 이탈표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게 국회 통과되는 게 중요하니까 국힘 쪽에서 낸 뭐 그 한동훈 위원장이 낸 거든 어쨌든 저기 천하람 그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낸 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더 그 환영을 많이 받아서 그쪽으로 가든 어쨌든 대통령이 1차 거부권을 행사한 안이 국회로 돌아왔을 때 최종 재의결을 통해서 통과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이 정도라도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내부적으로 아직 통일은 안 됐지만 균열이 있긴 하지만 진전이 됐다는 거는 저는 그 최혜병 특검이 현실화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놓고 민주당 쪽에서 뭐 시간 끌기 의도가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정안이라도 한 말씀만, 나와주면 한 말씀만. 수정안이라도 나와주면 저는 민주당에서 이거를 무조건 자기네들이 원래대로 하겠다라는 걸 고집하지 않을 것 같고요. 뭔가 협의를 통해서 안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된 것만도 굉장한 그 진전이라고 네, 보고요. 네, 네. 꼭 뭐 7월, 8월이 되면 그 뭐 1년 지나면 통신 기록 다 말소되고 지금 그 박정훈 대령 그 재판 과정에서 많이 밝혀낸 거나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1년이 다소 좀 지났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크게 달라질 소지는 없어 보여서 저는 환영합니다.